안녕하십니까, 군설 이주석입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해병대 MIG 즉 편의대와 관련한 사연을 소개했는데, 대한민국 군대에는 이렇게 MIG 뿐만 아니라 영문 약자로 부대 이름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HID, 해병대 MIU, 또 해군의 UDT, 네이비실, UDU, SSU 등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부대 이름이 영문 약자인 경우 뭔가 좀 은밀하고 특수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런가 지난번 MIG와 관련한 방송 이후 과거 해병대 주계병들이 편파를 할 때 자신의 소속을 JK 전투단이라고 썼다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JK는 해병대 주계, 즉 육군식으로 말하면 식당 또는 취사반, 그런 뜻이겠죠. 아무튼 주계를 영문 JK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여자한테 자신이 주계병이다 그러면 상대의 여성은 주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것이고, 그럼 육군에서 얘기하는 취사병이다 이렇게 털어놔야 되는데,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나는 해병대라고 해서 저 오빠가 귀신 좀 잡나 했는데 뭐 해병대에서 밥한다고? 그럼 불알은 있나? 남자 구실은 할까? 뭐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뭐? 너 이 새끼 지금 주계병을 무시하는 거야? 많은 새끼야. 너 몇 개야? 참나, 시작부터 왜 욕을 하세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그 주계병이 편파를 할 때 자신을 JK 전투단이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했겠어요? 본인도 주계병, 즉 취사병이라고 하면 여자한테 안 먹어준다,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있지도 않은 JK 전투단 이렇게 구라친 거 아니겠습니까? 주계병 본인도 쪽팔리니까 그렇게 신분을 위장한 거라는 뜻이에요. 즉 저는 주계병을 무시한 게 없어요. 남들이 자신을 무시할 거라고 주계병 본인이 먼저 지레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맞잖아요. 근데 그래도 주계병들이 양심은 있어요. 저 같으면 원산한 결자대 뭐 이렇게 썼을 것 같은데 어차피 쿨하잖아요. 아무튼 저는 오늘 과거 해병대에 있었던 JK 전투단이라는 특수부대를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제가 시작부터 JK 주계 또는 주계병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거 대한민국 해병대에서만 사용했던 아주 특별한 용어들, 이게 바로 오늘 방송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사용했던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럼 해병대에서 이제는 그런 주계병 이런 말을 쓰지 않는다는 말이냐, 이렇게 저한테 따지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의 신문기사로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12년 1월 25일자 조선일보의 기사 내용입니다. 내용을 제가 읽어보면, 순검, 체스트 등 해병대에서만 사용하던 용어가 사라진다. 해병대는 독자적으로 쓰던 독특한 용어를 육해공 일반 부대에서 쓰는 것과 같은 용어로 바꾸라는 국방부 특별검열단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순검은 야간 점호로, 주계는 식당으로, 체스트는 관물대 또는 옷장으로, 격실은 생활관 또는 내무반으로, 조별과업은 일조 점호로 각각 바뀐다. 국방부 특검단은 지난해 11월 순검 등 해병대만 쓰는 일부 용어가 가혹행위 등 병역 내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를 일반 용어로 교체할 것을 권고했다. 순검이란 명칭은 일제시대 때 순사들의 점검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해병대 예비역들은 순검은 60여 년 동안 해병대에서 사용해오던 전통으로 순검 폐지는 해병대의 강인한 전통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해병대 관계자는 용어만 바뀌는 것일 뿐 순검 등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미 현역 병사들 사이에서는 일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2012년 이후로 이런 특수한 용어는 이제 해병대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이런 식으로 과거형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무튼 지금은 사라진 해병대 전통의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많은 용어들 중에서 서두에 이미 말씀드렸던 주계 또는 주계병 그리고 꼰뽕이라는 용어의 유래 아무튼 그 어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용어들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조사해서 나중에 별도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해병대에서만 사용했던 용어에 대해서 그건 다 외국에서 들어온 거 아니냐, 뭐 그딴 나도 아는 얘기를 떠드는 거야, 이러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이런 분들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주계, 꼰뽕, 이게 무슨 뜻인지는 다들 잘 아시죠? 그럼 이 주계, 꼰뽕이라는 말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대한민국 해병대의 용어가 됐을까요? 주계, 꼰뽕입니다. 맞춰보시죠. 분명히 우리말 같지는 않으니까 이게 과거 일본군 용어였는지 아니면 해방전 중국군, 만주군, 또 6.25 때 미 해병대의 용어, 막연하게 이렇게 외국말에서 유래했을 거다, 이 정도는 생각하실 수 있죠. 예를 들어 해병대에서 실잠바라고 부르는 야전 잠바, 그게 미군들의 필드 자켓에서 유래했고 대한민국 해병대는 이 필드 자켓의 필드를 실로 발음했다, 그래서 실잠바다.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죠. 그런데 주계 그리고 꼰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유래됐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오랫동안 틈틈이 이 용어의 어원을 알아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해병대 곤조가를 조사하면서 가사 중에 헤이 빠빠 리빠 이런 중국말 비슷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만주군 출신들이 많았던 해병대 초창기 이 곤조가는 만주군들이 불렀던 노래가 아닐까, 이런 내용을 방송한 이후 최종적으로 이 곤조가는 1939년 김능자라는 가수가 부른 그리운 그대라는 노래가 원곡이다,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가장 보람있는 방송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주계, 꼰뽕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밝히는 과정이 비록 곤조가의 그것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만 그래도 그걸 추적하는 일련의 과정만큼은 제게 재미있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해병대 사령부에서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다들 뭐 바빠가지고서 죽겠는데 현역들이 이런 거 조사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한 1, 2년 있다 보면 다른 보직으로 가는데 아무튼 이런 건 군설 이주석 제가 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주계, 꼰뽕이라는 용어가 일본말의 어떤 단어에서 유래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방송은 한 5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걸 한 편의 방송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이 해병대 고유 용어의 어원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과거 초창기 대한민국 해병대의 모습 따라서 해병대 역사의 한 단면을 자연스럽게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방송에서는 제가 자주 망가집니다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제 방송 중에 숨어있는 깊은 뜻을 바로바로 알아채지 않을까, 즉 행간을 읽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새끼 맨날 시작했다 노가리가 너무 길었나, 본론은 언제 들어가겠다는 거야. 뭐 나는 뭐 좀 무게 좀 잡으면 안 돼요? 어떻게 맨날 때리고 부시고 마시고 조지고 거기다가 뭐 우리 마누라 키가 작아, 또 인천의 성냥공장 아가씨는 백바지, 이런 노래만 부르겠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좀 기다리세요. 그런 노래만 원하시면 제가 언제 한 30분 동안 그냥 메들리로 그냥 쫙 불러볼까요? 아예 뭐 편안한 애가 이거?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팔아보는 거지 뭐. 해병정지로 파는 거야 그냥. 뭐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 땡벌. 그딴 노래보다는 연지 짓고 돈 바르고 예쁘게 하고서 이런 노래 얼마나 듣기 좋아요.
땡벌이 뭐야 땡벌이 촌스럽게 응? 또 쐈나.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새끼 미친 자식 지 혼자 다 시간 다 잡아쳐먹고 난 시간이 없대. 에라 이 자식아. 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참습니다. 그럼 본론 꼼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두 장의 사진에서는 봉공대라는 한자가 보입니다. 봉공대. 그럼 여기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바로 그거구나 이렇게 감 잡으셨을 것 같은데, 감이 좀 떨어지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니까 그게 아니다, 틀렸어 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바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 사진은 어느 나라에서 만든 더블백일까요? 해병대에서는 꼼뽕이라고 하지만 육군에서는 더블백이라고 하죠. 근데 이 더블백 또는 더블백, 여기서 더블은 W 할 때 그 더블이 아니라 더풀, 즉 DUFFEL. 이거 발음 죽인다. 아무튼 더풀. 유럽의 벨기에 그거 있잖아요. 당구공 벨기에 가마 그거 잘 만드는 나라. 그 벨기에에 있는 작은 도시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풀이라는 도시에서 이런 백이 유래했다는 뜻이겠죠. 더풀백. 아무튼 사진 속의 이 더블백은 이 새끼 금방 더풀백이라는 거 치면 또 더블백이래. 넘어가세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 더블백은 어느 나라에서 언제 만든 걸까요? 힌트 2개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봉공은 이걸 만든 나라에서는 몸을 바쳐 공적 일에 봉사함,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글자 대자는 그냥 주머니를 뜻하는 말이니까 그건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죠. 맞춰보시죠. 뭐 중국 아니면 일본이겠죠. 정답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 시절 일본군 제향군인회에서 사용하던 물건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사진에 마크가 보이는데 그게 과거 일본 제향군인회 마크라고 합니다. 말은 제향군인회지만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예비군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생김새가 더블백이랑 흡사하죠. 근데 실제 크기는 아주 작습니다. 대충 A4 용지 그 정도. 그러니까 마대자루 같은 그런 크기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나라 해군에서 초창기 일본군 용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공봉으로 잘못 전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봉공이 공봉이 됐다는 뜻입니다. 주둥이에 저렇게 끈이 달려 있어서 조여줄 수 있는 주머니, 이런 물건들을 통칭해서 처음에는 봉공으로 불렀을 거라고 봅니다. 바바리 코트, 라이방, 찌푸차, 포크레인, 그런 식의 단어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 봉공이 공봉이 됐고 다시 공봉은 꼰봉이 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해병대 선배님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꼰봉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분들께서는 대부분 곤봉이라고 부드럽게 발음하셨습니다. 또 8, 90년대 이후 어떤 분들은 꽃봉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장미꽃, 그 꽃 할 때 그 꽃입니다. 이런 현상은 필드 자켓이 실잠바가 되었듯이 또 야전에서 밥 짓는 반합을 항구, 항곡, 함구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발음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군에서 시작된 꼰뽕이 해병대로 넘어왔고 대한민국 어느 군대보다도 전통을 중시하는 해병대에서는 선임들이 사용했던 용어가 바로 법. 설령 그게 틀린 용어일지라도 해병대는 그걸 그대로 이어받았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럼 해방 후 건군 과정에서 우리는 일본군, 만주군, 중국군 등 외국 군대 출신들이 대한민국 육군과 해병대 초창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해군에서도 일본군 출신이 있었다는 말이냐?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군본부와 해병대 사령부가 공동으로 발간한 해군과 해병대라는 책자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방경비대, 즉
육군에는 일본군, 만주군, 광복군, 중국군 등에서 복무한 육군 장교 출신들이 많았지만 해방병단, 그러니까 해군의 전신이죠. 여기에는 과거에 해군 장교로 복무했던 경력자가 없었다. 일본은 한반도 식민 통치 기간 중 육군에는 한국인을 선발했으나 해군에는 선발하지 않았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했던 2차 대전 말기 1943년부터는 한국인을 강제로 징집하여 해군 지원병으로 복무시켰다. 이와 같이 일본 해군이 한국인을 선발하지 않았던 주 이유는 일본 해군에 지원하는 일본인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일본 해군 복무 시 터득한 장비의 정비, 운용 기술이 전역 후에도 군수업체 등에 취업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해군 임무의 특성상 주로 비밀 무기를 취급했던 관계로 만약 조선인 채용 시 비밀정보 누설을 우려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 해군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1943년부터는 조선인들을 수병으로 대거 모집했는데 이때에도 조선인은 해군 장교로 기용하지 않았다. 일본 해군 지원병 출신 중 한국 해군 장교는 이용운, 강기천, 현시학, 차수갑, 박수옥, 윤석근, 정창용 등이다. 이상입니다. 귀에 익은 이름들이 많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해군의 건군 과정에서 일본군 장교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아니 한 분이 계시기는 한데 일본 해군 장교였다가 해방 후 해군 특교대 제4기로 입대해서 나중에 제4대 해군 참모총장을 역임하신 이용운 중장, 방금 전에도 언급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일본 해군 장교로 임관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인의 양아들로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육군과 달리 해군에는 일본군 등에서 장교로 근무한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었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해군은 손원일 제독과 같이 외국 대학에서 항해학을 전공하고 항해사 경력이 있는 분, 역시나 상해의 항해학교 출신 민영구, 일본 해원학교 출신 정흥모, 동경 상선학교 출신 이용훈, 고베 상선학교 출신 이재송 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분들은 아무래도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역할을 했을 것 같고 또한 민간인 출신들이었던 관계로 사병들의 실질적인 교육훈련 및 이에 따른 실무에서의 용어 등에 있어서는 일본군 사병 출신들이 많은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본군이 사용하던 봉공이라는 용어가 대한민국 해군에서 아니면 해병대 창설 이후 공봉이 되었다가 나중에 꼰봉이 되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육군에서 취사반을 의미하는 해병대 용어 주계, 주계병의 어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제가 한자로 주계라는 말을 3가지 올려놨는데 여러분은 주계가 과연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여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계라는 용어 역시나 일본군에서 들어왔다. 특히나 일본 육군이 아니라 일본 해군에서 쓰던 용어다. 힌트는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하나하나 연구해 볼까요? 1번은 부엌주, 주방할 때 그 주자죠. 그리고 계는 우리가 계장, 또 1종계, 3종계 이럴 때 쓰는 원래는 무엇뭐를 매다, 있다 그런 뜻인데 어떤 직책에 이 글자를 쓰게 되면 통상 어떤 업무에서 최하위 단위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들어가는 직책 중에서 계장이 가장 낮은 직책인 거죠. 아무튼 이러면 1번은 1종계, 3종계 하듯이 주방을 책임지는 사람? 뭐 그런 뜻이 될 것 같아요. 2번과 같은 직영 계자를 쓰면 주방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뭐 직영계를 이런 데다 쓰는 건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아무튼 주방하고 관련되니까 1번의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2번은 술주차를 썼는데 매일 밤 돼지고기 두루치기에 소고기 육포로 소주를 마시던 주계병 출신이라면
이 2번의 동그라미를 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나저나 주계병 출신들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면 받아낼 수 있나요? 이거 분명히 업무상 횡령죄잖아요. 에? 난 별로 먹은 게 없어. 그거 뚝 잘라가지고 신문지에 둘둘 말아서 가지고 나가는 그 사람은 내가 아니야. 응? 난 영예거주자가 아니잖아. 이렇게 항변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럼 그 신문지 둘둘 말아서 나가면 그분 이름을 대세요. 그 양반 이름을 대지 않으면은 이거 저 주계병 JK 전투단 그분들이 다 완전 독박 뒤집어 쓰는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주계와 술 이건 연관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남는 게 주인 주자의 셀 계자, 뭐 계획, 뭐 그때 쓴 말이죠. 그럼 메인이 되는 계획, 뭐 그런 뜻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건 취사반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죠. 근데 실은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해병대에서 얘기하는 주계는 바로 주인 주자의 계획하다, 뭐 그럴 때 쓰는 계자를 씁니다. 그 전에 아까 서두에서 국방부 특별검열단의 권고에 따라 2012년부터 해병대가 해병대만의 특수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기사를 소개했는데 2년 전에 해병대에서 전역한 저희 둘째 놈한테 물어보니까 순검은 점호로 바뀐 게 분명합니다. 너 순검이 무슨 뜻인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뭐더라? 들어봤는데 그 산천초목이 벌벌 떤다는 그거?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대충 개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계는 분명히 식당이라는 말을 쓰라고 간부들이 교육을 했지만 자신들은 그냥 쭈개라고 했다고 합니다. 주계가 아니라 쭈개입니다. 그럼 주계병도 쭈개병이 되겠죠. 그럼 JK 전투단은 어떻게 써야 되나? JJK 전투단? 에이씨, 생각한다. 아무튼 확실히 순검은 하루에 한 번, 하지만 주계는 하루에 3번을 가니까 순검보다는 주계가 훨씬 중요한 게 맞고, 그러다 보니까 주계라는 용어만이 아직까지 면면이 유지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잖아요. 하루 삼시세끼 밥만 제대로 먹여주면 그까짓 거 밤에 집합하고 맞고 꼬나받고 그런 거야. 장난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 새끼가. 그냥 옛날이 그리워서 잠깐 해본 소리입니다. 때리면 안 되죠. 그리고 해병대에서 맞은 사람이 누가 있어? 맞은 사람이 있어. 손 들고 나와봐. 네. 그럼 계속해서 여기서 말하는 3번 주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계는 회계 중에서 예산관리 등을 뜻하는 일본말입니다. 원래는 중국 한나라 때 재정의 출납을 맡아보던 벼슬 이름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회계, 재무와 관련된 용어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일본에서 대기업은 경리부 안에 경리과와 주계과를 구분해 놓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과거 제국주의 일본 해군에서 병과 명칭으로 쓰였는데 주로 보급, 재정, 회계 등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또 일본 육군에서도 주계라는 용어가 쓰이기는 했지만 그 병과명은 치중과라고 했다고 합니다. 즉 일본 해군에는 과거 주계병과가 있었지만 일본 육군은 비록 주계라는 말은 썼어도 그 병과명은 치중과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치중, 그러니까 현역 시절 교범을 자주 보신 분들은 이 치중대라는 단어가 생각나실 겁니다. 후방에서 전투 근무 지원을 하는 그런 부대? 부대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런 조직? 만약에 이 치중대라는 용어가 생소하신 예비역 위관 장교들께서는 현역 시절 전혀 교범을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소대장을 하더라도 야전 교범 있잖아요. 그거 소총 중대, 소총 소대, 뭐 야교 7-10 이런 교범은 맨날 끼고 살아야죠. 목소리 크면 소대장인가? 그러니까 맨날 중대장한테 깨졌지. 저요? 전 공부 잘했어요. 걸어다니는 야전 교범. 뭐 그렇게 불렀다니까 사람들이. 넘어가세요. 아무튼 이 주계라는 말은
일본 해군 용어가 확실한데 그 쓰임새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취사반 그렇게 좁은 범위의 뜻이 아니라 보급, 재정, 격리 이런 걸 모두 포함하고 있었던 뜻으로 보입니다. 이 일본 해군 주계 장교들은 통상 함정을 탈 일이 별로 없고 설령 함정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전투일지를 작성하고 그걸 보전하는 것이 주 임무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배가 침몰할 경우 장교들은 솔선수범을 이유로 퇴함 우선순위가 가장 낮았는데 반해 주계사관 그리고 군의관만큼은 함정의 주요 서류 그리고 의료용품을 지참하고 다른 승조원들보다 우선 퇴함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한편 이런 주계 장교는 해군 격리학교를 통해서 배출됐는데 과거 일본 해군 격리학교는 제대 후 사회에서 출세의 지름길로 통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나카소네 전 총리 등 유명한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 여기서는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해군에서도 이 주계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초창기 해군의 병과명을 보면 주계격리병과가 보입니다. 주계 따로 격리 따로가 아니라 주계격리 그럼 보급과 격리를 주계격리라는 그런 병과로 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일본에서는 주계라는 말에서 식당 또는 취사반 이런 개념은 채 10분의 1도 되지 않았을 텐데 어째서 우리나라에서는 주계 그러면 오직 식당을 뜻하는 말이 됐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초창기 우리나라 해군에는 주계격리병과가 있었고 1950년 진해 통제부 내 해군 종합학교가 창설되기 전까지 항해학교, 기관학교, 공작학교, 위생학교와 더불어 주계학교 역시나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해군 부대 내 식당을 관리하는 병과가 주계병과였기 때문에 해군과 해병대는 그 식당을 통칭해서 그냥 주계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즉 주계병과 장교나 하사관이 항시 관리 감독하고 또 주계병과 수병이 삼시세끼 밥을 하던 곳 따라서 가장 병과별 특성이 강했던 해군에서는 특히나 좁은 함정에서 근무했던 해군들은 자기들끼리 기관, 통신, 갑판, 장포 이런 식의 병과로서 근무 형태 및 장소를 구분했던 것에서 유래해서 이 주계 역시나 식당을 대신하는 용어가 됐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작 해군에서는 주계라는 말을 자기들이 먼저 일본에서 가져다 썼으면서도 주계는 원래의 의미에 충실하게 그저 보급 격리 이런 의미로만 썼던 것 같습니다. 범모르는 해병대만 그냥 그 뜻을 알아볼 필요도 없이 그냥 쓰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병대는 단순하잖아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제재 않아요. 입대했더니 밥 주는 데를 주계라고 하는 거야. 그럼 나 제대할 때까지 내가 밥 먹는 데는 다 주계예요. 후임들도 마찬가지죠. 선임이 주계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선배들이 6.25와 월남전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그럼 후배들도 당연히 자동빵이죠. 해병대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제재 안 한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새 그걸 잊으셨나? 아무튼 해병대의 이런 선배들의 그 전투력을 계승하려는 정신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주계와 꼰뽕이 일본어에서 왔다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그냥 예전 그대로 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나저나 주계를 취사관으로 바꾸고 순검을 점호로 바꾸면 그럼 취사, 점호는 일본말이 아닌가? 하여튼 이 새끼들 육군놈들은 지들이 하는 건 다 왜 해병대 보고 바꾸라고 그러는 거야? 지들도 그런 말쯤에서 아무튼 오늘은 과거 해병대만이 사용했던 해병대 특수 용어에 대해서 그 유래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께 유익한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